자, 이제 핵심 팁으로 정리를 해드렸어요. 국어의 의문적인 특징을 설명하면서 삼지적 상관속, 이런 어려운 용어가 나오긴 하죠. 즉 삼지적 상관속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사소리, 되인소리, 거센소리로 이루어져 있는, 영어와 다르기 때문에, 영어는 거센소리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S에 SS 이렇게 나올 수 있죠. KK 이렇게 자음이 두 개는 존재할 수 있으나 우리는 세 가지 자음의 종류가 있어서 거센소리가 있다는 것, 그것을 삼지적 상관속, 보통 우리가 다른 말로는 삼중체계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에 방금 이야기했던 장단음의 의미의 변별, 첫 소리에 올 수 있는 수 한 개, 제약이 있으며 특히 두음 법칙에 의해 한자어는 니은, 리을이 첫 소리에 올 수 없는, 로인이 아니라 노인이 되는, 여자가 아니라 여자가 되는, 우리 한글 맞춤법 규정에도 두음 법칙은 아주 중요하니까요. 자, 어휘적 특징. 그래서 이제 범주를 가면 자음 모음의 이 의문적 특징과 이제 단어의 특징이죠. 음성 상징어, 감각어, 외래어, 한자어, 높임어, 아까 우리 했죠. 친족 관계, 그리고 단수 복수의 개념이 불분명하다. 6번 이거 무슨 말 같아요? 우리는 그냥 들을 되게 많이 붙인다는 거예요. 사람도 있는데 뭐 사람들, 너희 있는데 너희들, 밥도 있는데 밥들 먹어라, 잘 먹어라, 잘들 먹어라, 이렇게 막 들이라는 복수의 전미사를 여기저기에 좀 많이 붙여요. 그래서 굳이 단수와 복수를 딱 구별하기 위해 영어는 S를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구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약간 통용해서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국어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문장을 나타내는 통사적 특징인데요. 즉, 통사적 특징은 역시 조사접사 어미의 첨가어, 이제는 교차어라는 단어로 여기를 바꿔줄만 하다고 했죠. 같은 말이니까. 주목서의 서술어,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위치, 특히 3번에서 함정을 많이 주기 때문에 두 가지로 정확하게 외우세요. 수식어는 피수식어 앞에 온다. 꾸며주는 말은 꾸밈을 받는 말 앞에 와야 되겠죠. 꾸며주는 말이 꾸밈을 받는 말의 앞에 온다. 즉 우리는 꾸며주는 말인 새 옷 이런 거 하면 되죠. 많이 먹는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수식어, 피수식어, 꾸며주는 말, 꾸밈을 받는 말, 딱 이 용어가 두 가지로 헷갈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주어가 둘 이상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것은 뒤에 서술절이라는 걸 배우는데요. 뭐 그는 키가 크다 이런 거 있죠. 토끼는 앞발이 짧다 이렇게 주어가 연달아 두 개 나올 수 있어요. 자, 주어와 조사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지만 서술어는 생략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말이죠. 어수는 있긴 있지만 대체로 자리 이동이 용이하다라고 돼 있고요. 이런 도치를 씀으로써 강조법이죠.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눈물 흘리지 않겠다 이렇게 평이하게 말한 게 아니라 안 눈물 흘려 이렇게 도치를 한 거죠. 아까 너 밥 먹었어? 먹었어. 밥을 이렇게 그러니까 먹긴 먹었는데 뭔가 밥을이라는 말을 좀 뒤로 빼면서 앞에 있는 걸 강조하려고 했다는 거겠죠. 자, 높임법, 주체상대 객체라고 하는 높임법이 발달되었다라는 것도 역시 당연히 알고 있는 국어의 통사적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국어의 의문체계로 들어가서 아까 자음과 모음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어가도록 하는데요. 사실 이 자음체계, 모음체계를 완벽하게 외울 때 이 한 문제 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 자음체계, 모음체계 표를 먼저 보고 그런 다음에 문제로 다시 거슬러 가봅시다. 자, 이제 자음체계를 먼저 본다면 다 외우셨잖아요. 저랑 하는 학생들 알지만 안 보고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소리나는 위치에 따라, 소리나는 자리에 따라 나누는 기준 굉장히 중요했고요. 위치를 그림으로 그렸어요. 사람의 입모양부터 그리면 됐죠. 입술, 혀끝, 거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목청 소리였죠. 한자로까지 가도 좋다고 그랬어요. 입술 소리를 양순음, 혀끝 소리를 설단음 또는 치조음, 센 입천장 또는 뭐 거센 입천장이라고 해서 경구개음, 여린 입천장의 연구개음, 그리고 목청 소리의 후두음이 되겠죠. 자, 이것을 소리나는 위치, 이 위치라는 기준도 반드시 외우라고 했고요. 이것이 입모양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리내는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즉, 안울림 소리라고 하는 무성음과 울림 소리라고 하는 유성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유성음, 성대를 울리고 나오는. 저랑 외웠을 때는 이렇게 외우라고 했잖아요. 파파, 찰찰, 파파, 찰찰 이렇게 첫 글자를 가지고 강조했는데요. 파파, 그 다음에 찰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게 놓고 다시 보더라도 이제 요 그림 자체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입술 소리 그럴 때 비읍을 강조해서 비읍 계열 3개 말이죠. 비읍, 쌍비읍, 피읍이. 그리고 비읍의 원형인 미음처럼 보셔도 울림 소리. 나라마음이라고 제가 강조했던 유성음을 뒤로 빼라고 했으니까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나라마음이죠. 자, 혀끝 소리는 디귿 계열을 강조해서 3가지가 여기에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도 리을도 디귿 원형과 아주 흡사하죠. 그리고 여기에 시옷, 쌍시옷이 마찰음이라고 했던 것이 바로 우리 기출문제로도 또 출제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센 입천장 소리에는 지읒 계열에 초점을 맞춰서 3중체계인 3가지를, 여린 입천장에는 이응을 통해서 여기 이응을, 그리고 여기 기억도 하나 좀 외우라고 했죠. 이 자리에 여린 입천장이 들어가야 합니다. 마지막 목청 소리는 후두음이 되기 때문에 후두음의 히읗이라는 것도 외우기는 쉬운데요. 이 후두음은 마찰음 계열이라는 시옷, 쌍시옷, 마찰음, 히읗까지 포함해서 스, 흐, 흐 이게 마찰, 스치듯이 비끼듯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정의를 통해서는 파열음이 막았다가 터지는 소리, 장파열이라는 걸 기억할 거예요. 경쾌함, 파열음 소리, 땅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야구할 때 하는 경쾌한 파열음 이런 거 하는데요. 이런 소리죠. 땅, 탕, 팡 이런 게 파열음이라고요. 자, 그리고 파찰음이 2개가 섞인 거죠. 막았다가 터지는 소리에 스치는 게 있기 때문에 2가지를 교집합으로 파찰음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막았다 터뜨리면서 스치면 즈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이게 유일한 파찰음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지금 자음체계의 19개를 반드시 빈칸을 통해서 하나 외우는 거 필요하고요. 거기에 더하여 이제 모음체계, 단모음 10개도 확인을 해보아야 되겠죠. 역시 구분 기준이 3가지예요. 이 틀 안에서는 3가지가 있다고 치고 가야 되는데요. 혀의 높낮이에 따라 고중저, 혀의 앞뒤에 따라 전설, 후설, 입술 모양에 따라 평범하냐 또 원을 그리느냐 또 평평하느냐 원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입술 모양인 요 3가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구분 기준을 요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저랑 외웠던 분들은 잘 알지만 이, 에 또는 으, 아, 우, 오, 위, 웨 이런 순서로 외웠죠. 특히 모음 사각도처럼 입 모양이 내려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에, 이 2개의 위치 잘 보셔야 되고요. 이에, 에, 으, 아 입 모양이 내려오는 위치 말이죠. 그 다음에 원순 모음 중에 대표적인 우오 계열을 한 번 더 우오 계열과 함께 여기에 작대기만 하나 그어준 거죠. 이것이 단모음 10개가 됩니다. 국어는 단모음이 10개로 대체로 많은 편이다 그랬잖아요. 그에 비해서 반면에 영어는 단모음이 아에이오 5개밖에 없기 때문에 5개, 10개 이런 것들을 숫자로 결국 이제 외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모음 체계 또 자음 체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기출문제로 가봅시다. 자, 역시 아까 자음과 모음의 의문 체계를 바탕으로 했고요. 공통자질을 묶어놓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미리 정답을 확인했더니 2번이 되는군요. 자, 니은과 미음 같이 봅시다. 자, 니은은 조음기관의 어떤 부분이 장애를 받아서 나는 소리. 이것을 바로 자음이라고 하죠. 자음을 그래서 다른 말로 닷소리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딘가 닿았다는 거죠. 이 닿았다는 것이 장애를 받았다는 이야기와 같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어딘가 지금 입 안에서 장애를 받았죠. 닿아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반면 모음은 그렇지 않죠. 모음은 뭐라고 한다고요? 그냥 나오는 소리. 이것을 홀소리라고 하죠. 혼자서 나오니까. 그래서 닷소리, 홀소리라는 용어도 물론 우리 교재에 당연히 있습니다. 홀소리, 닷소리는 자음, 모음을 나타내는 순고유어라고 보면 되는데 모음은 그냥 혼자 나오는 아, 오. 자음은 닿아서 나오는 소리. 그래서 닷소리가 모든 자음에 지금 해당되는 이론이 되겠고요. 자, 이제 미음은 폐에서 나오는 소리를 일단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기억하시죠? 막았다가 터뜨리며 나오는 소리를 파열음이라고 했다고 했죠. 막았다가 터지는 소리, 파열음, 파찰음과 구별하기로 했죠. 파찰음은 막았다가 터지지만 스치면서 나오는 2가지가 섞여 있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파열음에 해당됐던 뭐가 있었다고요? 기역 계열의 3중체계, 디귿 계열의 3중체계, 비읍 계열의 3중체계가 있었죠. 그, 크, 드, 트, 프 이렇게 말해요. 쉽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해당하는 트가 파열음의 3중체계이면서 자음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확인해 보세요. 1번에 코를 통과하면서 나오는 콧소리. 콧소리는 뭐였으니까요? 나라 마음의 리을을 제외한 3개. 그 비음 말이죠. 니은, 미음, 이응이었죠. 코를 막으면 나오는 느, 무,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우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울림소리, 나라 마음 중. 나라 마음 중 리을인 유음, 흐르는 소리인 유음을 제외한 3개, 니은, 미음, 이응이 비음이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울림소리라는 것은 모든 모음은 울림소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음에는 4개, 나라 마음,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의 4개가 있기 때문에 올 모음의 자음 4개 이렇게 구별하면 되고요. 자, 3번은 혀의 앞부분이 딱딱한 입천장에 닿아서, 그냥 닿았으니까 이제 자음 중에서도 딱딱한 입천장이면 경국의 센 입천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센 입천장 소리는 지읒, 쌍지읒, 치읒 계열이었기 때문에 역시 디귿은 아니고요. 자, 시옷의 리을의 마찰음 3개밖에 없다고 그랬죠. 스스흐, 스치듯이 발음을 계속 연습하면 되죠. 스, 마찰되듯이 스, 그리고 흐. 됐죠? 그러니까 역시 답은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맞는 것은 2개, 니은과 미음이 되겠습니다. 4번이었고요. 자, 이제 모의고사 한번 가볼까요? 자, 모의고사의 정답률이 57%입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단어마다 끼워 넣게 됐기 때문에 아까 했던 기억을 계속 한번 더듬어 보세요. 자, 이제 초성은 여린입천장. 자, 여린입천장 소리가 뭐였다고요? 연구개음이죠. 연구개음은 4개였어요. 기역, 쌍기역, 키읔. 기역, 쌍기역, 키읔과 이응 계열인데요. 사실 이것은 다 기역, 쌍기역, 키읔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모두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요. 당연히 파열음이었죠. 여기 모두 다 지금 파열음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지금 1번부터 5번까지의 조건을 모두 부합하는 사례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중성모음의 변별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중에 이 원순모음의 변별력이 있군요. 국어의 원순모음은 크게는 2개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우, 오 계열. 거기에 획을 하나 더해서 위, 외 계열이기 때문에 우, 오만 남겨봅시다. 그러면 벌써 3번은 일단 답이 아니네요. 원순모음 하나만으로도 확인은 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후설모음은 어때요? 전설, 후설이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앞이냐 뒤냐에 따라서 나누었기 때문에 표를 기억한다면 이, 에 빼야 되겠죠. 또 으, 아 계열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후설 모음이에요. 우, 오가 들어가도 되겠죠. 그래서 우, 오에 역시 후설 모음도 다 지금 해당이 되면서 자, 고모음도 변별력이 있겠군요. 고, 중, 저, 혀의 높낮이에 따라 고중저인데요. 표가 있었다고 친다면 이, 에, 으, 아, 우, 오, 그리고 위, 외 계열이었기 때문에 이제 고모음에 해당하는 여기 안에서도 답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자, 우 계열만 확인했더니 일단 4번에 또 콜은 아니겠군요. 자, 이렇게 범위를 좁혀가면 됩니다. 자, 종성에서도 답이 나오는데요. 비음이 이제 울림소리인 건 당연하고요. 그러면서 입술 소리이면서 비음이었던 것, 비읍 계열 말이에요. 그래서 비읍 계열의 미음을 찾았더니 여기가 나오네요. 이것이 울림소리니까. 나라 마음까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모두 하나하나 따져보았을 때 정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57%였다는 것은 이렇게 말로 나오니까 어려워서 여러분이 표를 그려야 돼요. 단모음 10개 이에 의어와 우오, 위외가 되겠습니다.